친정엄마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뻐하는 손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걔는 유치원 다녀왔냐? 라고 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있잖아 라고만 하는데, 평생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치매로 왔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고, 치료 잘 받으셔서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 치매는 저의 관심사 중 한 챕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그 사회의 트렌드를 나타내는데요. 시중에 알츠하이머에 관한 서적 정말 많습니다. 치매에 관한 책이 아닌 일반 건강서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이야기는 주요 소재가 되는데요. 그만큼 치매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가 봅니다.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현재 치매 치료약은 터무니없고 치료가 아닌 임시 방편이라는 말을 해요. 치매의 발병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고, 그 증상을 해결해야 치매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 설명한 치매의 원인과 해결 방법, 영양, 식단에 관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치매의 원인이냐, 증상이냐는 관점의 차이는 있죠.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매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야 치매가 치료된다고 보고, 레켐비 같은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심지어 뇌의 보호작용 때문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참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작가의 말이 몸에서 계속 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을 써도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지연요법일 뿐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어도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것처럼요. 아밀로이드는 뇌를 공격하는 인자의 방어기전으로 생성되는데, 이 인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영양소 부족, 세 번째 독소. 치매의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지목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생기는 원인을 염증, 영양소, 호르몬 부족, 독소라고 지목합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세포와 시냅스를 파괴함으로써 뇌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염증입니다. 염증은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뉘는데, 급성 염증에는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뉩니다. 미생물의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기는 감염성 염증과
체내 상황에 의해 생기는 비감염성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는데 뇌는 염증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요인, 영양소 부족입니다. 치매가 아닌 사람도 뇌 속에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 4조각으로 분열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영양인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조각으로 쪼개지고 이 중 하나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좀 좀비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또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올리고모화라고 이렇게 뭉치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좀비 같죠?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 분열에 영향을 주는 영양인자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NF-카파비, 서르투인-1, 비타민 D입니다. 위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넘쳐나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증가와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 인자는 독소입니다. 독성 물질은 뇌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 뇌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염증이나 감염에 의해서 이 장벽이 파괴되거나 느슨해지면 독성 물질이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뇌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요. 전두엽성 치매, 혈관성 치매, 우울증, 일반적이지 않은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에는 수은, 곰팡이, 진균독이 해당됩니다. 수은이 체내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는 치아에 있는 아말감이나 참치 통조림인데요. 수은을 없애기 위해 아말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 고농도의 수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숙련된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종말 저자는 치매 환자를 마주했을 때 어떤 유형의 환자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염증이나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으나 전두엽성 치매나 혈관성 치매 등 특수한 치매는 독소 누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은 식단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과 영양소 부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방법은요, 주요한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절 12-3. 이 책에서는 케토플렉스 12-3를 제시했는데요. 최소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 식사가 끝난 3시간 후에 자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채식과 단백질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지만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은 kg당 1g입니다. 예를 들어 50kg인 경우에는 하루 5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함을 말하는데 이때 단백질 무게는 음식 무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25g 전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디톡스 채소를 먹으라고 해요. 체내 독소와 항산화 작용을 위해
디톡스 작용이 있는 채소 섭취를 권하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청경채, 양배추, 순무, 무, 콜라비, 아보카도, 근대, 민들레, 마늘, 생강, 자몽, 레몬, 올리브오일, 김, 다시마.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십자화과 채소는 꼭 살짝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 전부를 요약하진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염증, 영양소 부족, 호르몬 부족, 독성 물질에 의해 뇌세포를 파괴하는 아밀로이드가 보호 기전으로 생기는데 염증과 영양소 부족의 원인은 식단에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장누수 증후군은 염증과 영양소 부족을 가중시키는 증상이기 때문에 식단으로 이를 개선하여 아밀로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식단으로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중되고 몸에서 이겨내는 힘이 줄어들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